안녕하세요.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생각보다 의미 있는 글을 또 봐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의미 있는 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제이슨 코헨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. 부트스트랩으로 사업을 이제 이어나가시는 창업가 분이시고,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뭐 거의 1인 창업하다시피 해서 잘 키워서 투자도 받고 그 다음에 엑시트도 하고 뭐 이런 이력들이 있는 분들인데, 그 내용이 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.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의 약 80%는 실수를 피하는 거다.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 벌어질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수를 피해 나가다 보면 성공을 한다라고 해서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. 뭔가를 이제 방지하고 피하는 것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뭐 흔히들 성공 전략이 어떤 거냐,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하면 흔히 얘기되는 거를 이제 글 쓰이는 나열을 해요. 그래서 뭐 4가지로 이렇게 제시하는데, 비전을 수립해라. 그리고 그 비전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라.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만들어라. 그리고 목표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의 진척도를 체크하면서 가라. 뭐 좋은 얘기인데, 이런 뭐 일반적인 내용, 성공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비전을 쌓고 이렇게 얼마나 내가 그걸로 다가가 있나 이거 측정하는 것도 좋은데, 그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실수들, 실패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렇게 잘 피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. 일단 이거를 도입부를 체스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체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분석하시는 분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제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실력적인 우위가 있는 사람이 뭐 두 사람 간에 체스를 할 때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의외로 게임들을 보면 보통 접전인 상태를 지속하다가 서로 치고받다가 누구 한 명이 이제 실수하면서 미끄러지면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컴퓨터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무도 이기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누군가 실수를 하면 지게 되고, 전략이 아닌 실수가 오히려 승패를 좌우하는 데 큰 요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략도 아니고 처음 뭐 특별한 전략을 막 세워가지고 이 체스로 이 사람을 이겨야지, 이것도 아니고 초반에 어떻게 나가는 그런 뭐 보법이라고 할까요? 그럼 뭐 이렇게 나가는 그 순서대로 뭐 가는 거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뭐 궁극기를 연습해서 이게 마지막에 가장 신의 한 수 뭐 체크메이트를 두는 뭐 그런 궁극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역사적으로 뭐 이런 대국 사례가 있으니 이걸 반드시 숙지해서 내가 뭐 굉장히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겠다, 이런 것도 아니고 실수가 승패를 좌우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 이런 정도로 쓴 게 아니라 좀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저자가 체스 게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, 그건 뭐 잔뜩 있는데 아주 요약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되게 비슷해요. 그래서 뭐 서로 동등한 수준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여러 번 그리고 수백 번 이렇게 대국하는 거를 데이터화했고, 그거대로 뭐 봤더니 뭐 80%의 포인트는 뭐 이제 상대방의 이제 실수에서 내가 얻는 게 더 이제 승패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. 그리고 이게 비단 체스만이 아니라 테니스에서도 이제 보면 공을 서로 이제 실수를 피하면서 경기장에서 이제 서로 핑퐁을 유지하다가 상대방이 실수하면서 이제 뭐 승기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면서, 스타트업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80%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그런 실수가 뭐냐? 라고 얘기를 했을 때, 스타트업의 실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를 뭐 너무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, 마치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사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심장이 멈춰서, 근데 어떻게든 죽는 거는 다 이제 심정지가 되면서 사망을 이제 하게 되는데, 여기서 그런 비유를 해요. 그래서 단순히 심정지가 됐다는 걸로 이제 원인을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, 그 심정지가 된 원인이 뭐냐 라고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. 그러면서 스타트업 실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창업자가 이제 뭐 포기했다, 아니면 뭐 돈이 떨어져서 망했다 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, 그렇게 이제 파악하는 거는 결코 내가 그런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단순히 이제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열정 하나만 부르짖는 것 자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왜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지를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옳지 않다
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을 평소에 이제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, 앞서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심정지가 되어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의 그 원인들을 주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 주변 원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내가 이걸로 회사가 실패했다라고 아니면 실수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건 되게 1차원적이다라고 하고, 그게 아닌 다른 실수의 원인들을 내가 어떻게 피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뒤에 글들을 좀 보면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발췌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중복된 내용들은 이제 쳐내고 저자가 이제 그 중에서 재배열해서 아래 목록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되게 단순하게 스타트업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단순한 원인들, 그러니까 이게 주변 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원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고갈, 이거를 뭐 실패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, 아니 다른 그 전에 매우 중요한 팩터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자금이 고갈됐겠죠. 그래서 단순히 자금이 고갈돼서 회사가 망했다, 뭐 회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코 뭐 분석적인 거나 아니면 평소에 숙지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피벗이 실패해서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제 결과를 이제 원인처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, 창업자가 포기해서 실패했다, 뭐 PMF를 찾지 못해서 실패했다, 그리고 운이 없었다, 그리고 급작스럽게 경기가 바뀌어서 실패했다,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중요한 핵심 멤버가 이탈했다 라고 하는데, 그런 것들도 다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, 그거에 이제 왜 그럼 그 이탈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실수를 진단하고 이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실수로 보이지만 이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한 3가지 정도 내세우고 있는데, 뭐 나쁜 아이디어, 그리고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거,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로 보이지만 애초에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, 요거는 뭔가 이렇게 내가 뭐 나쁜 아이디어다,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피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맞냐라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공동 창업자 숫자를 가지고 이게 뭐 맞니 틀리니 얘기하고 있는데, 사안에 따라서 공동 창업자가 많은 게 성공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 창업자가 없는 게 성공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연연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어요. 그럼 저자가 말을 한 예방 가능하다라고 보는 실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? 그 예방 가능한 실수들을 이제 잘 피해 나가는 게 성공의 80% 이상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데, 그럼 어떤 그 요인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